2023년 6월 21일 오늘의 뉴스 10가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소식입니다. 싸이 말춤, 조수미 에스파, 이어 윤 대통령의 채운 파리의 30분입니다.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제172차 총회에서 한국은 약 30분간 경쟁국 사우디와 이탈리아를 압도하는 화려함을 선보였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주자로 나선 가운데 강남 스타일로 잘 알려진 가수 싸이와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성악가 조수미 등이 가세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의 강점을 총동원한 무대였다. 윤 대통령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K 콘텐츠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산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와 연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항으로 나아가는 도시다. 도전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창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또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 사업과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 엑스포의 측면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를 구현할 것이라며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PT의 첫 주자로 나선 싸이는 K-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시네마, K-드라마를 언급하며 비빔밥 사진을 띄웠는데요. 다양한 장르를 융합해 독특한 것을 창조해내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5분여간 연설을 소화하는 싸이는 무대를 내려가기 전에 저를 알아보기 힘든 분들이 계실까봐 이걸 한번 껴보도록 하겠다며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고요. 싸이는 10년 넘은 지금까지도 강남스타일은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며 2030 부산 엑스포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싸이는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말춤 안무를 선보인 뒤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부산 세계박람회장의 마스터 플랜을 총괄했던 진양교 홍익대 교수는 부산 세계박람회장이 각 나라들이 협업하며 축적한 솔루션들을 함께 나누는 열린 플랫폼이자 세계박람회 개최 후에도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수인 에노마 대표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한국 역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각국과 협업을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미와 카리나는 영상을 통해 힘을 보탰다. 조수미는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인 함께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카리나는 오프닝과 클로징 영상을 맡았다. 세계적인 건축 거장인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과 부산 엑스포의 이니셔티브가 부합한다며 지지를 표했다. 이날 경쟁 PT에는 한국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나섰다. 오일머니를 무기로 가장 먼저 2030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 리야드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 부산이 뒷심을 발휘하며 맹추격에 나서면서 승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경쟁 PT에 대해 현지에서 찬사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로비에서 BIE 대표 50여 명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유럽의 BIE 대표는 당신의 나라 대통령의 PT는 완벽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네, 되게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PT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댓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통령님 멋지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부산 엑스포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 일정 소식인데요. 윤석열의 파리 산책, 천안함 복장, 생존 장병에 선물 받고 건넨 말은? 입니다. 네, 파리 산책을 했는데 천안함 그 옷을 입고 산책을 했나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숙소 인근 공원을 산책하며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모자에는 천안함 함정 로고가 그려져 있고 티셔츠 앞쪽에는 PCC-772라는 천안함 정식 함명과 함께 뒤쪽에 46명의 천안함 희생자를 상징한 숫자가 그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티셔츠와 모자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2021년 6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호 회장인 전준영 씨에게 받은 선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 전 씨로부터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를 선물 받고 이런 건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며 돈을 정가보다 더 주고 직접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 코인과 텀블러 등 다른 천안함 기념 물품도 더 구매했다는 것이다. 현재 천안함 기념품 사이트에서 윤 대통령이 입은 티셔츠와 모자의 가격은 각각 18,900원이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 사이에서는 여러 복장이 있을 텐데도 굳이 윤 대통령이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파리까지 가지고 가서 입었다는 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이달 현충일을 전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발언이 알려지며 예년에 비해 호국 보훈의 달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컸다. 윤 대통령의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작년에만 5월 취임식, 6월 청와대 오찬, 10월 국군의 날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이들을 만났다. 프랑스 출장 전인 이달 14일에도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포함한 제복 영웅들과의 청와대 오찬 행사가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김건희 여사의 옆자리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앉아 함께 식사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전준영 천안함 전호 회장을 만나서도 전 회장 준영 씨 같은 호칭보다 준영아 요새 커피숍 잘 되라며 안부를 물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2년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기도 하다. 2021년 여름에도 인근 공원을 산책할 때도 작년 6월 개방된 청와대를 방문할 때도 프랑스에서 입은 것과 똑같은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모자와 티셔츠라도 천안함을 모르는 요즘 젊은 층들이 과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해외 출장에서도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잊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챙긴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의 꾸준한 패션 철학이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평소 사복을 입을 경우 한 가지 옷만 줄곧 입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을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똑같은 회색 경량 패딩만 입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저 옷이야? 몇 년째 같은 패딩이다라며 윤 대통령의 애착 패딩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패션 센스는 되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6월달은 6.25 전쟁도 있고 이제
호국 보훈의 달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또 파리에 멀리 있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도 산책하면서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를 챙겨가서 입은 게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은 문재인은 어떤 옷 입고 모자 썼나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다들 이제 존경의 의미를 하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살인범 정유정 씨에 대한 소식인데요. 54명을 살인 타깃에 정유정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26일 5월 50분께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을 이제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정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강호순, 뭐 유영철 이런 사이코패스보다도 더 사이코패스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얼굴 공개가 됐는데 얼굴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여성의 얼굴인데 내면의 그 사이코적인 심성이 정말 놀랍고 무섭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빨리 잡혀서 다행인데 더 범행을 이어졌다면 아마 그 54명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유정 같은 사람은 사형을 때려서 빨리 사형 같은 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동훈 장관님의 소식인데요. 요새 한동훈 장관님 대단하죠. 또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동훈 장관, 송영길 전 대표 괴담에 직접 가담 안타깝다 라는 소식인데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느라 자신의 소환을 미루고 있다며 언급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허위 괴담에 가담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야당에서 거들떠도 안 보는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4번 연속 부결시켜놓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영장 청구를 말하는 게 희한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이 국민들이 이래야 한다는 가르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은 이제 송트남 의원직 방탄도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주워 먹는 중 이런 댓글도 있고요. 한동훈 인터뷰에 일찍들 부들거리는 거 볼 때마다 웃김. 송씨가 할 말은 아닌 듯한데 당대표 당선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냐? 돈봉투는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노제팬 때린 국민의힘 안티 차이나 띄운 속내는입니다. 여당이 안티 차이나 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혜택 축소를 주장하면서다. 시민사회도 호응하는 모습이다. 뿌리 깊던 반중 정서가 이른바 신하이밍 발언 논란으로 더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여당의 반중 마케팅 손익을 두고는 정치권 내 의견이 갈린다. 이제 지금 이제 싱하이밍 사건도 있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중국인 투표권 제한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이제 건강 보험 혜택 축소 이런 것까지 다 주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반일 노제팬을 이제 때리면서 민주당이 노제팬을 주도했었죠. 이제 국민의힘은 안티 차이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중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올바른 모습이죠.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맹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적국이나 다름없는 북한 적국인데 북한과 친한 나라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요 적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적은 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또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황사를 비롯해서 뭐 미세먼지, 코로나 또 각종 이슈들, 조선족 문제까지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티차이나 정책은 안티차이나 지금 이슈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일염 풍기에 사재기와 전면전 선언한 정부입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는 등 풍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유통 질서 교란 및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재기 징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천일염 풍기 현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 및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소금을 지금 이제 불안해하면서 선동에 또 당한 국민들이 소금을 사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방류해도 진짜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발언이 지금 또 선동당한 국민들한테는 어떤 입장으로 어떤 생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이스트 교수라든가 원자 방사능 교수 등등이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를 봐도 후쿠시마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본토가 있습니다. 본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과 더 가깝습니다, 사실. 그리고 원전이 폭파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오염수 똥물인데, 그거를,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계속, 이게, 정화를 해가지고 지금 아리수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본도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해서, 이제 그 물을 이제 처리하는 거, 이제 바다에 버리는 거인데, 그걸 이제 오염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또 국제원자기구 IAEA조차도 이제 당연히 시찰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는 없지만, 사드 전자파로 이제 민주당이 계속 박근혜 정부 때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전자파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기준치의 0.19배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전자레인지 그런 수준의 전자파인데, 그 당시에 생창원, 손혜원, 박주민 이런 민주당 인사들은 사드 성주 가가지고 이상한 가발 쓰고 춤추고 생지랄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광우병 선동을 했었고요. 지금 우파 정권이 잡을 때마다 선동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선동,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사드 전자파 이제 선동, 이번에 후쿠시마 이제 방류하는 물 가지고 또 선동을 하는데, 하여튼 진짜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또 이재명 씨도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입 씹으렸다가 이제 미국의 옥스포드 대학 교수한테 지금 팩폭을 당하고 있죠. 다음 소식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축구 선수 김지수 선수가 19살의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자신있게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또 한 명의 괴물 센터백 탄생이 임박했다. 김지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브렌트퍼드 입단을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2004년생 김지수는 성남 구단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맺은 대형 유망주다. 지난해 K리그 1 19경기에 출전하며 프로 무대에 연착륙했다. 키가 192cm에 83kg의 우월한 체격을 지닌 그는 제2의 김민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8억 2천만 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19살의 나이에 이렇게 EPL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요즘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축구 경기를 다들 보셨죠? 어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도 잘 모르는 나라한테 피파 랭킹도 훨씬 떨어진 나라한테 비겼습니다. 1대 0으로 황인조 선수가 겨우겨우 골을 넣게 되면서 이기나 싶었지만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1대1로 비겼는데요. 이에 따라서 4경기 만에 벼랑 끝 클리스만 호입니다. 지금 4경기를 치렀는데 2무 2패입니다. 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성 실종의 인터뷰 논란까지 스스로 위기자초 기사인데요. 어제 이제 축구 소식에 대해서 이제 2무 2패고 반면에 이제 일본은 페루와 우리나라가 졌던 페루 또 이겼고요. 엘살바도르는 6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면서 지금 2무 2패 너무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클리스만 감독이 잦은 실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A매치 기간 한국은 웨일즈 원정에 나서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대 원정에 나서게 되는 클리스만 호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축구 소식인데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이적설이 떴습니다. 개인 합의까지 마쳤다는 그런 뉴스 기사인데요. 프라이부르크와 계약은 2025년까지지만 슈트라이 감독 체제에서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한 정우영은 이적을 원한다며 슈투트가르트의 헤네스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에서 정우영을 지도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2023 시즌에 분데스리가를 16위로 맞춰 강등 위기에 몰렸지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2부 3위팀 함부르크를 꺾고 1부 잔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 엔도 와타루카 주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에 못 나가는 것보단 이런 팀에 가서 이적을 해서 경기를 많이 참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같은 독일 분데스리가이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10가지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제 뉴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